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취임 2년을 맞은 지자체장들이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의 2년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며 국제 스케이트장과 공공의료원 유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성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통한 특별교부금 62억 원 확보를 꼽았습니다. 또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방부 앞 총궐기 대회와 공공의료원 유치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은 열악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핵심 성과로 소개됐습니다. 우리의 영원히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통식에서 확정을 발표하셨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GTX C노선 동천 연장 협약에 대해서 또 협약식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남은 2년 동안의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공공의료원과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가 가장 큰 목표인 만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동두천의 두 시설 유치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원은 동두천에 유치되어야 의료 취약지 개선과 균등한 건강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의적인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춘 최적의 장소는 오직 단 한 곳 동두천뿐입니다. 더 나아가 재생병원을 무상 사용하는 파격 조건으로 예산 절감, 신속 개원, 의료원 기능의 의료 클러스터 확대 개발도 가능한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임기 반환점을 맞으면서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유지 필성의 자세를 언급한 박형덕 동두천시장. 남은 임기 동안 동두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어떻게 이뤄나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의정부시 캠프카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무죄 선고에 대해 제출된 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증거와 문서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비전 과장이 업체의 제안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수용 통보를 수용 통보로 고쳐 다시 보냈다는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A 국장과 비전 과장은 지난 2019년 의정부시 캠프카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팀장 등에게 지시해 국방부 동의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26일 BBB 코리아와 외국인 전화 통역 서비스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BBB 코리아는 언어 장벽 없는 소통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약 중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통역 자원봉사자 4,800명이 전화로 20개국 언어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포천시 관계자는 향후 SNS, 안내책자 배포 등의 방법으로 BBB 통역 서비스 활용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8기동사단은 26일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지구전투기념비 내 포병용사 김풍익 전투기념비에서 의정부 축성령 전투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사자 유가족과 포병 전우회, 경기 북부 보훈지청, 군 장병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올해로 74주년을 맞은 의정부 축성령 전투 추모 행사는 당시 대대장이던 고 김풍익 중령을 비롯해 장세풍 중령 등 포병 결사대원 11명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8기동 사단 주관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천을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을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모두 11개 지역에 신청을 받아 선도기업의 투자 규모와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평가했는데요. 인천 경기 시흥과 대전 유성, 강원 춘천 홍천과 전남 화순, 경북 안동 포항 등 전국 5개 지역을 바이오 특화 단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 인천 경기 시흥 지역을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비전 아래 세계 최대 생산 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드는데요.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철도 수건 사업 해결 등을 약속했습니다. 관건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반기에는 오랜 수건 사업의 실타래를 풀었다고 자평한 인천시. 앞으로는 민생과 시민 행복, 미래 세대를 위한 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 즉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에 주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진행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국제 10대 도시 안에 들겠다는 글로벌 톱10시티와 국제 행사인 F1 그랑프리 유치 등 인천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F1 최고 책임자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소위 인천이 F1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지라고 하는 공감대까지는 이제 얻어냈습니다. 금년 안에 MOU가 체결되고 우리 인천에서 하는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형 저출생 대책을 추가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 인천 168개 섬을 지원하는 보물섬 프로젝트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에 대한 구상도 언급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인 교통 현안, 5호선 인천 연장안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대강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인천시의 입장이 타당하고도 또 합리적이다 하는 부분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 협의 과정에 인천시가 갖고 있는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에이펙 유치 불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인천의 실망감과 불만은 정부와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모에서도 또다시 적격지를 찾지 못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천시는 여전히 4자 합의 사항이 유효하다며 다음 4차 공모를 주목해달라는 말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개몽운동본부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 단체가 지난 21일 김포시 하성면의 한 공동묘지 인근에서 대형 풍선 59개에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보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일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연합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이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할 수 있어 항공안전법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5개 시군에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급식 지원 대상 아동들이 이용하는 배달앱 경기도 아동 급식 지원 플랫폼을 다음 달부터 2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0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인데요. 아동 급식 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 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 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동 급식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포천 양평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배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000원의 배달 쿠폰이 지급되며 배달 쿠폰은 1인당 월 4회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 의존하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시는 우선 지역 주택조합에서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소유권 확보 요건을 강화하고 지주조합원 비율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조합 임원 정보 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 기업과 함께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주거 안심동행 민관 협력 사업을 위해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올해 반지하와 옥탑방 등 주거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과 방수, 도배, 장판 교체 등 집 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원가구 선정과 행정 지원을 맡고 민간 기업과 단체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공사비 후원, 리모델링 등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57가구의 집 수리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1, 2분기 LG 헬로비전 수도권 지역방송 지역채널심의위원회가 26일 LG 헬로비전 상암동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수도권 지역방송은 서울 은평과 양천방송, 경기 북부 나라방송, 경기 김포와 북인천 방송이 해당되는데요.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주요 보도 사례를 살펴보고 잘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양천구 의원 5.18 해외연수 취재와 부천 시정지리 분석 취재 등 눈길 가는 지역 이슈 보도를 잘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스포츠 등 지역민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기사와 기후위기, 지자체장 공약 점검 등 다양한 이슈 발굴을 주문했습니다. LG 헬로비전 지역채널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올해 인천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들이 서울로 직행하지 않고 인천에 머물며 관광과 쇼핑을 한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인천에 기항한 크루즈 10척에 입항한 승객은 모두 19,308명인데요. 이 가운데 70.3%인 13,569명이 인천 시내 관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인천을 찾은 크루즈 12척 승객 18,417명 중 35.4%인 6,528명만 인천 관광을 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그동안 크루즈 관광객 대부분이 인천이 아닌 서울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관광버스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크루즈 관광객 붙들기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한편 인천에는 올해 상반기 11척을 포함해 연말까지 모두 16척의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29일 DMZ 평화열차가 올해 운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DMZ 평화열차는 광명역을 출발해 용산역, 일산역, 임진강역을 거쳐 도라산역까지 운행한 뒤 다시 광명역으로 돌아오는 왕복열차인데요. 올해는 오늘 11월 16일까지 모두 11회 운행 예정입니다. 지난해 처음 운행한 평화열차는 무궁화 새마을호를 이용해 수원역, 안양역, 서울역, 문산역, 임진강역을 경우에 도라산역에 도착하는 왕복열차로 모두 10회 운행했습니다. 올해는 안전 등의 이유로 열차 종류, 출발역, 경유역 등이 일부 변경됐으며 첫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월 2회 운행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